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견제에 초점이 또 맞춰지면서 세계가 지금 긴장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유럽은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조지 소로스가 어제 또 한 것 같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미중 간의 긴장 고조, 우리는 국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 IMF 위기보다도 더 심하다는 위기의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엄습하는 가운데 상당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는 2중고, 3중고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잠시 3, 4부 경제토론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남자들, 이건 여기가 전문이지. 무서운 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통찰하는 세 남자의 경제 토크. 네, 매주 화요일은 대한민국 경제 현 주소를 진단하고 또 세계 흐름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깊이 있는 경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남자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중국 때리기에 나선 트럼프와 강한 중국을 내세운 시진핑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이 양 G2 새로운 냉전이 진행될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전망해보고 우리 경제에 필요한 대책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상암동 처음이시죠? 네, 여기 옮긴 뒤로는 처음 와봅니다. 아주 좋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한국외대의 국제지역대학원의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처음이신가요? 저는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김정식 교수님이나 강준영 교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도 한국 안에서 미국과 또 미국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는 두 분에게 여쭤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오늘 한번 질문을 시작하고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샵 9450이죠. 그리고 50원의 단문 그리고 100원의 장문 문자료가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두 분 교수님께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교수님, 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어떤 세계 경제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오바마 방향이 다르겠죠, 오바마 정부 때와는. 네, 원래 미국은 이제 제조업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 우위가 경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금융하고 서비스업이 이제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 제품은 수입하고 그다음에 금융하고 서비스업을 수출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무역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반대로 지금 제조업의 무역을 수입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제조업 부분의 일자리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렇군요. 또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해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가 않고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제조업 부분을 이제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FTA라든지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대하고 그 제조업에서 그 흑자를 내는 나라들 이제 대개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 멕시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그래도 그 선거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라고 하죠.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 한번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나 이런 논의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국회 같은 곳. 이제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교수는 네. 이제 그 UC 얼바인의 경영대학원의 네. 교수로 있는 분인데 예.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분의 그 책이라든지 그동안에 쓴 그렇군요. 책이라든지 예. 그 주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그 중국이 그 중상주의 정책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국부를 만들려고 그래는 중상주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굉장히 그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불공정 거래 무역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미국의 국부가 네. 중국으로 다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평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 피터 나바로 교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견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이 피터 나바로라든지 또 상무장관의 그 지명된 윌버 로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헤지펀드에 있으면서 우리가 IMF 그 위기 때도 우리나라 기업을 굉장히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판 그런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지금 중요 직책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보호무역 정책이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그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쭉 진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바로 교수는 제조업의 새로운 부활을 노리는 반면에 월가에서 있었던 뭐 다른 상무장관이나 또는 재무장관, 문우신 이런 재무장관들은 또 금융을 계속 가져가면서 때리고 찌르고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역에서는 이제 보호무역을 통해서 국부가 뺏기는 것을 막고 금융에서도 또 국부를 창출하고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 이야기를 우리 김영식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은 상당히 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 최영문 총통한테 전화 걸고 하는 내용을 보고 좀 긴장하고 있는 겁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우선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이제 중국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이냐 하면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남중국해나 뭐 여러 가지를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했지만 이 나름대로 미중 간에 짜여진 틀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뭐 보호무역 같은 건 당연히 강화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소위 세계의 공장, 뭐 제조 이 부분에 대한 타격을 입히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올 1월 20일에 출범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압박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의 중국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중국이 얘기하는 이제 영토 주권과 관련된 핵심 이익이란 말이죠. 그렇죠. 국가 핵심 이익.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일단 띄우면서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중국은 WTO 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다자간 무역 질서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G2 국가가 된 건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해하에서 가입을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다 됐고 그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TPP건 뭐 이런 다자무역 질서에서 빠져나가겠다. 그거 없던 걸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지난번 그 항저우 G20 회의라든지 그 작년 12월 17일인가요? 그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에서도 중국이 내가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통상 정책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다양하게 제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좀 전에 그 나바로 교수 얘기했습니다만 이 나바로 교수가 쓴 책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이제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 중국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그다음에 인권 탄압 국가고 그다음에 가짜 제품 천국이고 이런 나라랑 어떻게 이걸 갈 수 있느냐.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또 재미있는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발전할 때 당신들이 다 오염을 시켰고 우리가 할 때는 당신들이 다 오염해 놓은 다음에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다 덮어씌우지 마라. 네. 그다음에 뭐 가차 제품 인정은 하는 거군요. 예, 일단은. 복제품 인정한다 예. 하는데 다 모방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도 고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인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런 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중국이 어떤 상대인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약간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러면서 공식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께서 보시기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환율 조작국 지정 아니면 45%의 무역 보복 관세 부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은 다 블라핑 카드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하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예, 그렇게까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면이 있고요. 네. 그 중국도 진짜로 45%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방비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고 네. 사실 그 구체적으로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네, 그렇군요.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5일 만에 했습니다. 이게 중국도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 트럼프가 되면 좋지만 트럼프가 된다라고 생각한 예상한 사람은 중국 내부에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김 교수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뭐 예를 들어서 보잉기 안 산다 말이죠. 그다음에 예. 농산물 수입 제한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아직 큰 틀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거는 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말입니다. 김정일 교수님.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이 5천만 달러 외화의 유출을 허용하다가 3주 전부터 500만 달러까지 10분의 1로 축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강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강준영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외환 보유고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거의 뭐 4조 가까이 되던 3조 8천억까지 되던 게 지금 3조까지 떨어졌고 예. 그런 상황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상황. 미국은 하루에 50억 달러가 들어와야지만 유지된다는 경제.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분명히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줄여나가고 또 제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고 이런 서로 뭐라 그럴까요? 방송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맞짱을 뜨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됩니까?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 아까 예. 그 말씀 대답하기 예, 전에 예. 그 중국의 45% 관세를 매기는 게 뭐 협상용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네. 매길 수는 어떤 전체를 다 매기지는 못하지만은 품목별로는 충분히 매길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하고요. 철강 제품이나 네, 이런 거 매겨왔죠. 우리나라의 네.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죠. 산업용적 62% 기업금이 싸다 예. 그래가지고 뭐 45% 이상의 그 상계 관세를 매긴 그렇습니다. 적이 있단 말이죠. 예. 작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뒀지만은 지금은 BHC법에 의해서 굉장히 그 명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기준에 의하면은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 거의 다 그 세 가지 기준에 해당을 한단 말이죠. 네. 그 연간 그렇죠. 뭐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나는 나라, 그 다음에 경상수지에서 GDP에서 경상수지 차지한 비중이 뭐 이 3% 이상인 나라 예. 이런데 거의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재는 충분히 그 트럼프 당선자의 그런 카드로. 그 진용이라든지 예. 인사 진용이라든지 그동안의 그 이 얘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원래 그 저희들은 이거 미국의 국제금융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네. 미국의 전략은 원래 자기 나라한테서 제조업에 돈을 벌어 가지고 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네. 그 나라의 금융시장하고 자본시장하고 서비스시장을 개방시켜 가지고 네. 거기에서 돈을 다시 뺏어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많이 나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한테 금융시장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학자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은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워낙 14억의 인구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전략에 원래 뛰어난 그 민족이라서 옛날부터 뭐 36개 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그 경험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회과학원 교수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래서 중국은 그 자본시장하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수지에서 돈만 주고 받아오지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취한 그 전략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서비스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하도록 그리고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바꾸도록 이렇게 굉장히 압력을 넣었는데 중국이 큰 나라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중국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4조 달러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미국이 돈을 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국은 자기 위안화를 국제화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을 조금 개방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자본의 유출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자본의 유출을 이제 막으려고 이제 자본 통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 국제 그 큰 두 나라 간에 G2 간에 이런 수로 주고받는 이런 그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그 상당히 굉장히 불안정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환율이 급변해도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또 중국이 만약 미국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가장 제1의 수출 대상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면은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또 미국이 중국만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큰 그 충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입니다. 강준영 교수님. 2017년 신년사에서 개혁을 8차례나 언급했단 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정식 교수님께서 미국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시면. 글쎄 뭐 제가 중국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단 트럼프가 뭐 진짜로 하든 안 하든 미국의 입장이 중국을 옥죄려는 것은 분명하죠. 분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중국 학자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관료들 뭐 말을 아낍니다만 만나보면 지금 트럼프가 3가지 공약을 했는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재정을 확대하고 감세 저금리 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과연 서로 맞는 거냐.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걸 그대로 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 중국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교역이 위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가 자극이 돼서 그 통화가 문제가 생길 텐데 거기다 감세해주고 저금리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은 이런 대미 관계의 어떤 이런 경쟁보다는 그 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국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중국이 잘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경제 개혁 문제에 있어서 소위 그 공급 측 개혁이라는 그 소위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대형 국유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개혁이 사실은 지금 이제 리커치앙 총리는 국무원 총리로서 민생 경제를 보살펴야 되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그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L자형 불황이냐 U자형 불황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적 개혁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이걸 틀어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아까 뭐 그런 말씀 뭐 맞짱 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이 개혁에서 강조하는 게 사법정의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위 사회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해놓은 개혁을 계속 지속해 가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년사를 알겠습니다. 보면 되는 거고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릴 거는 예. 해양 주권, 영토 주권을 강조했는데 신년사에서는 처음으로 강조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년사에서는 주권이란 말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건 뭐냐.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뭐 딜을 하건 싸우건 어떻게 하겠지만 영토에 대해서는 이거는 협상의 않겠다.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죠.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